경청하고 공감하는 FSR 조영선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8년 8월 찌느듯한 더위에 부산까지 열차를 타고 출장을 갔습니다. 가만 고객인 전 직장 동기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는데요. 저는 천안이라 부산을 자주 가기는 부담이었죠. 하지만 계약을 위한 출장이라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해보니 가뜩이나 덥고 습한데 정장을 다 갖춰 입고 있으니 찜통에 들어간 비단 가리비처럼 입이 벌어지며 진이 빠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부산역에서 약속 장소인 대연역을 가기 위해 전철을 탔습니다. 전철엔 에어컨이 작동하고 있지만 탑승객이 많아 땀이 식지 않은 채 대연역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1시 약속인데 대연역에 도착해 동기에게 전화를 하니 갑자기 거래처에 일이 생겨 오후 5시에 보자고 합니다. 차라리 상담하고 저녁을 먹자고 하면서요. 저는 알겠다고 했지만 붕 뜨게 된 4시간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잠시 했습니다. 그러다 부산에 있는 다른 고객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변액보험 리뷰를 핑계로 전화를 드렸더니 다행히 커피 마실 시간이 된다고 했습니다. 부산 백병원에 근무하는 남자 간호사라 저는 대연역에서 택시를 타고 백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더니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다시 대연역을 가려다 전화를 먼저 했습니다. 갑자기 약속을 변경했던 동기는 미안했던지 부산역에서 보자고 했죠. 그래서 부산역으로 가는 중에 카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거래처 급한 일이 생겨 다시 7시는 넘어야 할 것 같다고 말이죠. 제 동기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입니다. 저도 제약영업을 했기 때문에 돌발 상황은 언제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밀려오는 짜증과 불쾌감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계약을 받고 가야 했기에 카톡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일을 마치는 곳이 어디냐? 내가 가 있겠다. 그렇게 저는 다시 수영역까지 전철로 이동했습니다. 시간도 남고 교통비도 절약하고픈 마음이었죠. 수영역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다 뭔가 모를 초조함에 밀려왔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왜 자꾸 적중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만나기로 한 7시가 넘었는데도 전화와 카톡이 불통이었습니다. 저는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겠지 생각하며 1시간 정도를 더 기다렸습니다. 8시가 넘어갈 때 저는 단념하고 열차를 타러 이동했습니다. 다시 부산역으로 가기 위해 전철을 타고 자리가 있기에 털썩 주저앉는 순간 아플싸 일이 벌어졌습니다. 땀에 젖고 나의 분노에 젖은 정장 바지가 그만 가랑이 사이부터 엉덩이 부분까지 모세가 홍해 가르듯이 빡 하고 순식간에 터져나간 것입니다. 너무 놀랐지만 일어서서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환승역이 다가오자 저는 슬며시 엉덩이에 힘을 주며 일어섰습니다. 재킷에 가려지면 뒤에서 많이 티가 나지 않기에 보폭을 작게 하여 부산역까지 도착했습니다. 순간 눈물이 밀려오는 것을 참고 지점장님께 위로를 받고자 전화를 드렸습니다. 한참 위로를 해주시던 지점장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최대한 비슷하게 어두운 색 팬티를 사 입는 게 어때? 순간 저는 그게 너무 웃겨서 하마터면 허리를 숙일 뻔했습니다. 그렇게 웃고 나니 왠지 용기가 났습니다. 그렇게 열차를 타고 무사히 천안으로 왔죠. 그러면 그 동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철천지 원수가 되었을까요? 저는 그런 일이 있어도 그 친구의 연락처를 지우거나 분노의 카톡을 날리지 않고 그냥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면서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늦둥이로 태어나 70세가 넘는 모친을 모시는 그 친구는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갔을 때 경황이 없던 모양입니다. 그 이후로 몇 달 뒤에 그 친구는 고객이 되어 있고 저는 그 이후로도 그 어떤 고객의 연락 두절에도 먼저 연락처를 지우거나 연락을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일은 누구나 나의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나만 떳떳하고 성실하다면 바지가 터지는 일도 비참함이 아니라 추억이 되지 않을까요? 그 터진 바지가 그 땀과 인내심이 롱런을 위한 여정일 것입니다. 오늘부터 단절되었던 연락들을 복구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부터 모두 가만 고객, 오늘부터 매트라이프.